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30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나는 남은 오후 시간과 밤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시작했다. 국제관계와 국제법, 사회제도와 법률제도의 역사, 일반 역사, 재무 등에 관해 공부했다. 공부하면서 차츰 나만의 공부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나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한다. 그 주제는 통계학, 중세 역사, 일본 미술, 경제학 등 매우 다양하다. 3년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완전히 터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60여 년 이상 동안 3년 내지 4년마다 주제를 바꾸어 공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방법은 나에게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줄곧 여름만 되면 2주일간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비록 잘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더 잘했어야만 하는 일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못한 일, 마지막으로 내가 했어야만 했는데도 하지 않는 일을 차례로 검토한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늙어가면서 그 대답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것은 차츰 성숙해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바뀌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 가지는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새로운 곳을 창조하는 데에 헌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조직은 3가지의 체계적인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조직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을 가이젠이라고 부른다. 둘째, 모든 조직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즉, 이미 성공을 거둔 어떤 지식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직은 체계적인 혁신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혁신은 조직적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적이어야 한다. 물론 혁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체계적인 폐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며 지식 중심의 조직은 조만간 진부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질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권화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조직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의사결정들은 성과와 시장과 기술에 밀착하여 적절하게 내려져야 하며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인구 구조와 지식에서의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려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조직들은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뒤집고 해체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기술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변화시켜야 한다. 모든 공과 대학에서 한창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조직들은 오히려 유전공학자를 필요로 한다. 은행들이 대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바로 그때 오히려 은행원은 투자 상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들은 장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나이 많은 모형 기술자를 내보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아는 25세의 젊은 재주꾼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많은 지역 사회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자유롭게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조직 내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지식 근로자들은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일시 해고되었던 지식 근로자들은 그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직에서도 생산을 위한 물리적 도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식 근로자와 조직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봉급을 주는 것만으로는 조직에 대한 종업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은 지식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지식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용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에 공헌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으로부터 성과를 얻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이 아닌 개개인, 특히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식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현대의 조직은 주로 지식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모두 동료 내지는 협력자여야 한다. 지식 그 자체로서 서열을 매길 수는 없다. 지식의 서열은 그것이 공동의 과제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로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조직은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수 없다. 현대의 조직은 팀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사회와 혁신적이면서 안정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지식 전문가들과 경영자들 간의 갈등은 그런 예 중 하나이다. 지식 전문가도 경영자도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다. 지식 전문가들은 지식을 생산하고 경영자들은 지식을 조직에 응용함으로써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지식 전문가들은 언어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반면 경영자들은 사람과 작업 그리고 성과에 집중한다. 이는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전문화가 한층 더 심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조기 사회에서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어려운 도전은 사회의 새로운 다원주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다. 600여 년 이상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다양하고도 많은 권력 중심점들을 갖고 있었던 사회는 없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다원 사회의 오래된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누가 공동선을 돌보는가? 누가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가? 누가 사회적 기관들의 분열된 또는 충돌하는 목표들과 가치관들을 조정하는가? 누가 그 결정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조정해주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중세의 다윈 사회가 단일 주권 국가로 대체된 것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 주권 국가가 스스로 새로운 다윈주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데 이때의 단원주의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다원주의이다. 그 이유는 단일 주권 국가가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필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한 신념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웠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선진국이 당면한 도전은 자율적이고도 지식에 기초한 다양한 조직들이 경제적 성과 향상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단합에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다. 그들은 인간 유형, 개성, 그리고 재능의 측면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 능력뿐이다. 이러한 실행 능력은 기업, 정부기구나 병원, 대학, 어느 조직에서 일하든지 간에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 나는 이러한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능과 근면성과 상상력이 뛰어나다 해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실행 능력은 하나의 습관이다. 즉, 습관적인 능력들의 집합이다. 실행 능력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가능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무척 어렵다. 다시 말해 6 곱하기 6은 36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확실히 몸에 배인 습관이 될 때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서 외우듯이 실행 능력도 그렇게 몸에 익혀야 한다. 실행 능력은 실행,
그것도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지향하고 또한 목표를 향해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린다. 그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책임에 중점을 두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수준, 기준,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리고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다. 또한 회의나 보고와 같은 일상의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과 상사가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의식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중에서